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 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46번째 토픽은 SGLT2 모드 오브 액션입니다. SGLT2 이니비터즈의 대표 약물 3가지를 예를 들면 케나글리프진, 다파글리플로진, 엠페글리플로진과 같이 글리플로진이라는 전미열을 가집니다. 술퍼닐누리어와 같은 약물은 글루코즈 레벨과 관계없이 하이포리세미일지라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GLP-1 리셉터 애거니스트는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린 시크리션을 증가시킵니다. SGLT2는 글루코즈를 키드니를 통해 체외로 배출하여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SGLT2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글루코즈를 키드니를 통해 체외로 배출하여 혈당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의 네모로 표기한 부분을 확대하여 보면 네프론이라는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프론은 신장 피질과 신장 수질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네프론에는 글로메룰루스라는 모세혈관이 모인 작은 덩어리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필터레이션이 시작됩니다. 프록시멀 칸벌루티드 튜뷸, 루프 오브 헬레, 디스탈 칸벌루티드 튜뷸를 거쳐 컬렉팅 덕트로 모여서 배설됩니다. 글루코즈는 프록시멀 튜뷸에서 SGLT2에 의해 90% 이상 재흡수됩니다. 나머지 10% 정도의 글루코즈는 SGLT1에 의해 재흡수됩니다. 재흡수 기능을 하는 SGLT2를 이니비트하면 글루코즈가 재흡수되지 못하고 유린으로 배출됩니다. 키드니에서 글루코즈 재흡수를 줄임으로써 글루코즈가 유린으로 익스크리션 되는 것이 증가하고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글루코즈의 원천인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분해됩니다. 프리 글루코즈는 분포되고 사용되며 일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됩니다. 몸속의 글루코즈 플라스마 레벨은 공복 상태에서는 70에서 110 정도, 식후에는 140 이하로 유지됩니다. 블러드 볼륨과 글루코즈의 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신생아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85에서 90ml 정도이고 영아의 경우 킬로그램당 75에서 80ml 정도, 어린이의 경우 킬로그램당 70에서 70ml 정도이며 성인의 경우 킬로그램당 65에서 70ml 정도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블러드 볼륨은 약 5리터입니다. 플라스마 볼륨은 약 3리터 정도이고 신장은 플라스마를 하루에 60번 거릅니다. 즉 하루에 180리터를 필터합니다. SGLT2의 모드 오브 액션을 요약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즈는 지속적인 혈당 강화 효과로 마이크로바스큘러 모비디티를 방지할 수 있고 글루코톡시시티를 감소시킵니다. 인슐린 인디펜던트 메커니즘이므로 질병의 모든 단계에서 효과가 있으며 다른 종류의 항당뇨약과 병용할 수 있으며 인슐린과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병용할 수 있습니다. 아즈마틱 디어레시스로 체중 감소와 혈압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칼로리를 손실하게 하여 지속적인 체중 감소와 다른 종류의 항당뇨약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FDA는 2008년에 타입 2 DM 치료제로 개발되는 의약품은 모두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진행된 이후의 임상시험에서 당뇨약으로서의 유익은 물론 다른 유익성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위드드로되었습니다. CV 아웃컴 트라이얼즈를 시행한 엠파레그 아웃컴 캔버스 프로그램 디클레어 팀이 58에서 SGLT 이니비터가 네프로패시 워스닝의 하자드 레이셔를 줄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키드니 아웃컴 트라이얼즈를 시행한 크레던스 다파 CKD 트라이얼에서 인터림 어널러서스 분석 결과 프리플랜드 에피커시를 충족하여 IDMC 권고에 따라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케널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은 프라이머리 컴포지트 아웃컴에 대해서 각각 30%, 39%의 리스크 리덕션 효과를 보였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EGFR이 30 이상인 CKD 환자의 경우 사용이 권고되도록 키드니 디지즈 임프루빙 글로벌 아웃컴즈 가이드라인에 2020년에 기재되었으며 제2형 당뇨와 알부미누리아가 있는 CKD 환자의 경우와 제2형 당뇨가 있지만 알부미누리아는 없고 EGFR이 25에서 60인 환자의 경우도 SGLT2 이니비터 사용이 권고되도록 아메리칸 다이어비티스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에 2022년에 기재되었습니다. CV 아웃컴 트라이얼즈를 시행한 엠파레그 아웃컴 캔버스 프로그램 디클레어 팀이 58 버티스 CV에서 SGLT 이니비터가 하트 페일러로 인한 입원의 하자드 레이셔를 줄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하트 페일러 악화와 카디오베스큘러 데스인 다파 HF 엠퍼럴 리듀스트 엠퍼럴 리저브드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SGLT2 이니비터 다파글리플로진, 엠페글리플로진이 플래시보와 비교하여 각각 26%, 25%, 21% 리스크 리덕션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카디알러지, 유러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카디알러지, 아메리칸 다이어비티스 어소시에이션은 각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SGLT2 이니비터를 하트 페일러, 위드 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사용 권장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리코멘데이션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25일에 개최된 엔더크린 알로지 앤드 메타보릭 드러그즈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미팅에서 FDA의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즈 검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드래프팅되면서 2008년 가이드라인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 이벨뉴에이팅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인 뉴 엔티 다이어베틱 테러피즈 투 트리트 타입 2 다이어비티스와 2008년의 드래프트 가이든스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 디벨러핑 드러그즈 앤 테러피틱 바이오로직스 포 트리트먼트 앤 프리벤션도 위드드로되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제2형 당뇨를 가진 환자의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 사용되는 의약품의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와 네이처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2008년 가이던스는 의뢰자가 CV 리스크를 언억셉터블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많은 CVUT 임상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임상도 이스케믹 CV 이벤트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어떤 CVUT 임상시험은 CV 이벤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DA는 제2형 당뇨를 가진 환자의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개선하기 위한 신약의 세이프티 프로파일 평가에 새로운 접근법을 이 가이던스에 제시하였습니다.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는 대체로 수년간의 치료를 받기 때문에 당뇨의 유병률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시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글라이세믹 컨트롤 신약의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는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익스텐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첫째, 3상 임상시험에서 적어도 4,000명의 환자가 수년간 신약에 노출된 자료. 이때 모든 도시지 스트렝스를 포함합니다. 둘째, 적어도 1년 동안 신약에 노출된 최소 1,500명의 환자. 셋째, 적어도 2년 동안 신약에 노출된 최소 500명의 환자. 제2형 당뇨 환자는 동반질환이나 당뇨와 관련된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CV 디지즈 등의 합병증이 종종 있습니다. 의뢰자가 시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글라이세믹 컨트롤 신약의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는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적절한 나이, 동반질환, 합병증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약에 노출된 스테이지 3이나 스테이지 4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최소 500명의 환자. 둘째, 신약에 노출된 CV 디지즈 최소 600명의 환자. 셋째, 신약에 노출된 65세 이상 최소 600명의 환자. 환자가 위에 세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의뢰자는 적어도 이 조건 중 하나에 최소 1,200명의 환자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뢰자는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 수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에드버스 CV 아웃컴즈는 타입 2 당뇨 환자의 모비디티와 모텔러티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의뢰자는 에드버스 CV 이벤트를 수집하고 어주디케이션을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프리마켓 세이프티 컨선에 대한 평가를 위해 드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유의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해당 에드버스 이벤트의 최소 숫자를 수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에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어주디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FDA는 추가의 세이프티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이 개시되기 전에 확인되고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뢰자는 임상시험과는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나 커미티를 구성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